네, 153차 기후위원회 회의 및 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큽니다. 이번 태풍으로 사망 실종자만 14명에 이르고 어제 10시 현재 7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반나절 만인 지난 2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 3형 미사일은 910km 최대 고도를 기록하고 약 45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이 되도록 미사일을 개량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인해 북한은 소형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SLBM 등이 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체제 보장을 꾀하려는 북한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에 대한 억지력의 증가는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한반도를 패자만이 존재하는 치킨 게임의 장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됩니다만 미국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로 비핵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군사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실무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장관 개인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부정의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고 양쪽이 극한 대결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천절인 어제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주도한 조국 장관 반대 집회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꽉 채운 인파로 메워졌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은 3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날 대학로에서 개최된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에는 5천여 명의 대학생이 조국 사퇴를 외쳤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이 모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엄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야당과 보수단체가 동원한 인파라고 하지만 동원된 인파만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버스로 동원된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학부모들은 결코 동원된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특권과 반칙에 좌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이래 최대 인파입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국론 분열의 주역이었던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것이 위기에 빠진 국난의 시기에 대통령은 국론 통합에 나서야지 국론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부동강 나지 않았습니까?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진영 싸움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제는 표창장 위조다, 인턴 증명서 위조다, 장학금 수령이다, 사모펀드 비리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려했던 대로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품에 껴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장애 집회에서 벌써부터 문재인 하야 정권 퇴진의 피켓과 구호가 나오고 이를 소리 높여 외치는 군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태를 더 이상 끌 수 없습니다. 시한폭탄이 제깍제깍 돌아가 곧 터질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론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선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 국론을 통합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나서십시오. 정파의 이익을 버리고 이념적인 아집에서 벗어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어제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8시간 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애초 약속도 어기면서 비공개로 소환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귀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황제 소환이다, 검찰이 꼬리를 내렸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저는 검찰을 이해합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사 관행의 개혁도 필요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번 조국 사태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검찰의 자세는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통령의 위세와 여권 권력의 압박에 눌려서 조국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검찰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인을 비롯한 가족을 엄정하게 수사하면 물론 필요하면 조국 장관 본인도 소화하고 구속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단단하게 임해줄 것을 양보합니다. 국민의 성원과 역사의 지지가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내일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갑니다. 바른미래당의 촛불 집회는 동원 집회도 아니고 세몰이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빨리 국론이 통합되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일 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애국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촛불 집회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일배입니다. 오늘은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공기업에서 노조의 반발로 직무급제 도입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해명 자료를 내어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노사가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등 다양한 방식이나 도입 절차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도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직무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었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정부 출범 3년 차인 지금 시점에 기본 매뉴얼도 없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이 3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나 고용노동부가 그래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학벌,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개혁 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무급제는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직무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 호봉제보다는 노동계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가치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공약으로 직무형 임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국가임금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직무임금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202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임금 통계를 빅데이터 수준으로 구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관행을 확립해 우리의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보다 더 임금체계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어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도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직무별 임금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총장입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비상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그 바른정당 출신 8분의 의원님들의 행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는 9월 30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보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합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은 오랜 시간 일관되게 개혁 보수를 주창하셨습니다. 확고한 정치적 소신이자 깊은 통찰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해서 경의를 지금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하나마 그렇지만 확실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 밖에서도
개혁적 중도 보수의 길에 동의하는 모든 인사를 만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보수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보수 통합에 방점을 두고 개혁적 보수주의자로서의 입장은 불변이지만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신조어를 추가하십니다. 이는 보수 노선을 견제하되 안철수 전 대표님과 그 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원어브 댐으로서 흡인하고 명분과 세력을 갖추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 같다는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른정당계만의 독자적인 보수신당 창당은 용이하지 않기에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소위 국민의당계를 흡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계 흡인 전략이 성공하면 당장이라도 탈당해서 보수신당을 창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탈당 시기를 늦출 것입니다. 둘째, 이후에 신당을 창당하든 안 하든 한국당과의 거시적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거나 최소한 공천 나눠먹기, 즉 선거연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당대당 통합보다는 개별 입당, 즉 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바른정당계의 자존심을 꺾게 할 것입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계는 보수 통합이든 연대든 한국당과 함께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룹 및 지역구 사정을 감안한 비례 의원들을 포함한 세력과 중도 개혁을 통해서 매우 넓어진, 그리고 더 넓어질 중간지대라는 블루오션을 인지해서 정치화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분석 및 예상과는 별개로 제가 직전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구당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제3, 제4 명백하게 천명합니다. 그것은 특정 정파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승리하는 창조적이고 다당제 가치를 공고화하는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 정권의 조국으로 특정되는 인사실패, 경제 추락 및 실정, 그리고 대북 저자세, 그리고 이분법적 국론 분열, 탈원전 정책 등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를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공개 발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방안보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이익주 국민안전교육개발원장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CLBM을 쏘고 또 스톡홀름에서는 북미회담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안보위원장 이봉원장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봉원입니다. 우리 안보 현상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게 우리 리더십에서 많이 하는 국가 지도자의 성공자와 실패자에 대해서 처칠과 고종 황제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난국의 시대에 처칠은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동맹국들을 설득하고 많은 동맹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국내에
여러 문제들을 분열을 오연시켰고 청과 러시아와 일본을 끌어들이는 외세에 의한 남북 타결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성공했고 한쪽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안보의 실태는 참으로 위급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인식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미 관계는 더욱 공고히 해야 되고 또한 인접국가 간의 관계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보에 우선을 두고 안보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자, 잠깐 비공개 하시기 전에 보고사항 첫 번째, 국방안보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임명을 하겠습니다. 이봉원 안보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